안녕하세요. 목소리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호플리 잘 들어가길 바랍니다. 음, 네, 네. 죄송합니다. 이번에. 오늘은 BJT 4-4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BJT 여태까지 배운 거에 따르면 우리가 BJT 어떻게 동작하는지, 커런트는 어떻게 흐르는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BJT를 어디에다 쓰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목표는 여러분들한테 회로에서 BJT가 어떤 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걸 목적으로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4에 대한 목적은 BJT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동작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잠깐만 좀 반복해 보자면, 우리가 어떠한 NPN 혹은 PNP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공식은 IE는 IB 플러스 IC였다. 그죠?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다. 그죠? 그렇게 됐고, 우리가 거기에 출력부에서 나오는 커렌트 전류는 익스포넨셜, 그죠? 익스포넨셜. 그 다음에 IS, 세츄레이션 볼테지. 죄송합니다. 세츄레이션 볼테지의 VT분의 V something인데 그 something이 다이오드에서는 VD였고 우리는 VBE가 된다. 그죠? 그랬을 때 요 something, 이 IS는 면적에 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하고 거기에 디퓨전 값에 비례하고 그 중간에 있는 베이스의 width에 비례하고 여기에다 또 뭐 있었지? 농도 n something의 농도였었죠. 기억이 맞는 것 같아요. MP0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례하는 요 상수값에 의해서 내가 요 IS 값이 정해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NI의 제곱이 N 어셉터의 ND 상황이라서 이걸로 이렇게 변환하면 something NI의 제곱분의 나누기 ND 뭐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IC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대신호 모델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베이스에 흐르는 것은 우리가 쓰는 그 IS 그러니까 IC죠, IC. 여기서부터 여기. IC에 해당되는 거에 IC죠. IC의 베타분의 1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IC 곱하기 베타분의 1 한 게 I2이기 때문에 베타는 거의 뭐 한 50부터 뭐 한 200에서 1000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작기 때문에 I2는 약 0에 가깝게 수렴한다라는 얘기했고요. 그리고 요 공식에 갖다 쓰면 IE는 IB가 IC의 베타분의 1이잖아요. 거기에다가 IC를 더하니까 IC 기준으로 베타분의 1 더하기 1이 돼서 IC에다가 베타 1 플러스 베타죠. 1 플러스 베타 한 녀석이 IE가 될 거다. 그래서 요렇게 나왔죠. 그죠? 이렇게 나오고 우리는 요 베타 플러스 1분의 베타 요거의 역수를 뭐라고 한다? 알파로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요거는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읍시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배울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여기 보시면 요거는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가 E, B, C라고 얘기했을 때 어,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이쪽에 내 N이죠, N이. 그러면 NPN이네. 그래서 이렇게 얇게 그려주시고 여기 헤빌리 도프트, 그다음에 P형, 그다음에 N. 여기에 에미터, 여기에 베이스, 그다음에 여기에 컬렉터. 이렇게
돼 있는 형상일 때 내가 베이스하고 여기에 얼마 걸어줘? 여기에 750 미리 볼테지를 걸어준다라고 치면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게 뭐예요? 순방향이죠? 순방향. 순방향일 때 여기에 위쪽에다가 3kΩ의 저항을 달아놓고 나는 여기에 몇 볼트를 걸었어? 3볼트를 걸었어요. 이 회로를 다시 꾸려보면 이게 이렇게 되고 다 합친 다음에 여기서 접지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 NPN 구조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제가 더럽게 쓰네요. NPN 구조물을 놓고 봤을 때 이 N이도 지웁시다. NPN 구조물을 봤을 때 요 트랜지스터는 BJT 트랜지스터는 여기에서 얼마의 커렌트 IC가 흐를 텐데 이 IC가 주어지고 여기에서 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V 아웃이 어떻게 될 거냐 Q 아웃이겠죠. 이걸 어떻게 될 거냐 이 R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앞에 걸 그냥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C를 계산하는 방법은 IS에다가 IS 세츄레이션 볼테지 상수값이죠. 거기에다가 익스포넨셜 VT분의 VBE. 근데 교수님 VBE인데요. 여기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가 0.75볼트겠죠. 여기는 0.026일 거고요. 그죠? 볼트로 맞춰줘야 되니까. IC가 나오겠죠. 그죠? IC가 나오면 IC가 여기 흐를 테니까 여기에 걸리는 VL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3볼트 기준으로 3볼트 기준에서 VL을 빼면 뭐가 돼요? 여기 V 아웃이 되겠네. 이게 V 아웃이 될 겁니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의 계산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회로를 세 개 다 공통적으로 접지를 어디에 놨다? 에미터에 놨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커먼 에미터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해 줄게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내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린 이유는 뭐 이유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생긴 트랜지스터가 있어. 이렇게 생겼어.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을 때 일단 확인하는 거. 1번. 자, 1번. 뭘 확인한다? VBE가 순방향인지 확인. 그러면 동시에 뭐 V, CB가 뭐 순방향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역방향이니까 VCB가 0보다 커야 되겠지. VBC가 이게 역방향이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위에가 더 클 것. 어디보다? 베이스보다. 그래야 내가 앰플리피케이션, 앰플리피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모드, 포워드 바이어스 모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동작 모드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2번, VB2보다 어디가? 거기에 걸리는 V 아웃이 큰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커야지 동작 모드로 가니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럼 언제까지 같아지냐? VBE가 어디랑 같은? V 아웃이랑. 여기에 걸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볼테지가 조금이라도 얘가 커야지 역방향이 걸리는 거잖아요. 여기 VBC는. 그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클 때까지 얘가 그러니까 앰플리피케이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바이어스를 우리가 요런 이런 가끔 제 노트북이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요 트랜지스터가 동작 모드에 들어간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츄레이션 모드가 있고 컷오프 모드가 있었고 또 포워드 모드가 있었잖아요. 저 위에 아직 기억이 안 나시면 어디였니? 가볼게요. 여기 있네. 여기 활성 액티브 모드네요.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이 액티브 모드로 가려면 분명히 여기는 순방향, 여기는 역방향. 이걸 꼭 지켜줘야 된다. 그런데 순방향이면 접지 땅땅땅 하고 이렇게 커먼 에미터로 봤을 때 얘가 순방향이면 얘가 썸띵 알파 볼트로 더 높아야 돼. 알파는 0보다 크겠지. 그런데 이게 역방향이려면
어디에요? 여기다 플러스 가고 마이너스 되니까 이 접지 기준으로는 얘가 높아야 돼. 그죠? 맞죠? 맞습니까? 음. 그래서 얘와 얘의 전위차가 있어야 어쨌든 전위차가 있어야 무슨 일이 벌어져? 그 BJT의 원리 있죠. 이렇게 넘어간 전자가 여기에 공핍층에서 미끄럼틀 타듯이 그냥 통과하고 나서 이쪽으로 끌려가려면 여기 노드와 여기 노드 사이에 전위차가 형성이 돼야지. 내가 이거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크게 돌릴 거 아니야, 전자가. 맞죠? 그래야 여기 이렇게 조금 걸어준 거 기준으로 크게 전류가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이차를 형성하려면 적어도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이 어디 더 커야 된다. 어디보다? VB보다. 그죠? 그래서 그 원리만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라지 시그널 모델, 이제 우리 계속 라지 시그널 모델, 지난 다이오드에서도 우리가 소신호 모델을 배웠어요. 그리고 스몰 시그널 모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라지 시그널 모델이 또 나왔어요. 근데 책에 보면 계속 라지 시그널 모델, 라지 시그널 모델. 그 다음에 정작 V 인에 대해서 V 아웃이 변한 걸 봐야 될 때는 소신호 모델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라지 시그널 모델과 소시노 모델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라지 시그널 모델은 뭐야? 직류래. 스몰 시그널 모델은 뭐야? 교류래. 이렇게만 알지 말고 왜 라지 시그널 모델과 스몰 시그널 모델을 구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건 이제 어, 이공학 수준에서는 알 수는 없고 그냥 전기공학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마이크로 한 3볼트 어치의 전위차를 가진 파형을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 3볼트를 가진 파형을 안테나를 통해서 30볼트를 가진 앰플리피케이션을 이렇게 보낸다 쳐봐. 너무 못 그렸네. 이게 다 똑같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요거를 태울 수 있는 썸띵이 있어야 되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바이어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직류 전원이 있고 거기에 스몰한 변동성에 네가 음성을 태워야지 그게 다음에 구현될 때 어떠한 무대 위에서 얘가 앰플리케이션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요 요 DC선 요 뭔가 띄워놓을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는 게 DC 요거를 우리가 대신호 모델로 먼저 분석을 해야지 그 위에서 띄어나올 수 있는 앰플리피케이션이나 아니면 뭐 온도가 올라갔을 때 저항이 바뀌는 요런 자잘한 것들을 네가 이렇게 확대한 형태로 보여줄 수 있어. 그러면 네가 이 소신호 모델을 분석하기 위해선 반드시 뭘 알아야 돼? 이 대신호 모델을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대신호 모델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신호 모델에서 이런 띄워놓을 무대를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이어스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띄워놓을 무대, 즉 음파도 0볼트에서 이렇게 조금 나왔다가 없어졌다, 조금 나왔다 없어졌다. 자 보세요. 내가 0볼트인 데다가 음파를 실었어. 음파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를 신호로 인식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 반파만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한 8볼트에다 실었어. 그러면 여기 10볼트고 여기 6볼트네.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음파 전체로 보잖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제가 이건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대신호 모델은 내가 알고 있는 거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DC 볼트를 먼저 계산해 볼게. 그래서 라지 시그널 모델이라고 하면 이건 일단 DC 직류 전원 얘기고 스몰 시그널 모델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AC에 대한 얘기다.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집어넣어주는 인풋 값에 해당되겠죠. 앰플리피케이션 하려고 하는 대상. 그죠? 그리고 이거는 그거를 태우는 어떠한 무슨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야, 하루에 2개씩 찍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두 번째인데, 저녁도 안 먹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BJT 라지 모델 보면 다이오드가 자 여기 보세요. 분명히 웬 다이오드?
웬 다이오드? 여기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거는 뭐야? BJT인데. 왜 이걸 다이오드로 표현할까? 무슨 얘기냐? 너가 BJT로 풀 모델은 다이오드 모델로도 설명이 가능해. 근데 그 다이오드 모델을 해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쪽은 높다, 아래쪽은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한 얘기를 왜 하시냐? 에미터 여기가 에미터고요. 여기가 베이스고요. 여기가 컬렉터인데 컬렉터의 전압이 에미터보다 높다라는 걸 기본 가정으로 해서 그려요. 그래서 여기서 VBE라고 그린 거는 B가 높다는 얘기야. 그죠? B가 높고 E가 낮아. 그런데 VBE는 순방향이야. 그리고 여기서 여기 기준으로 여기는 역방향으로 그립니다. 하지만 이 역방향으로 그리는 거에 커렌트가 여기서 IC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IC는 우리가 VBE 기준으로 뭐였어? IC는 IS의 익스포넨셜에 VBE를 VT로 나눈 something이라고 배웠죠.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우리는 IC와 IB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죠? 그죠? 요걸 베타분의 1 하면 IB라는 걸 전에 배웠어.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랑 똑같은 회로를 만들 수는 없을까? 좀 간단한 모델로? 그럼 간단한 모델로 그려줘. 라고 했을 때, 여기에, 그래, 똑같은 모델인데, 이거 어때? 이렇게. 여기다 다이오드를 연결하는 거예요. 교수님 왜 다이오드를 연결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연결되고, 여긴 전류가 흘러. 그 전류의 양은 요거야. 근데 요 전류의 양이 뭐야? IC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생략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는 생략. 없는 것처럼 생각해.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에 들어갈 때 여기에 IC가 결정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뭐겠어요? B2로 흘리는 IB겠죠. 요 값은 요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 다이오드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아? 왜? 이게 다이오드여야지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익스포넨셜 형태로 표현할 수 있거든. 그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전류가 정해졌을 때 여기에는 다이오드로 그리기 위해서 IB라고 표현해 놓고 베타분의 1의 IS에다가 익스포넨셜 VT분의 VB2로 표현한다. 그래서 대신호 모델로 깔끔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 동가의 모델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건 이제 설명해 놓은 건데, 자, N 헤빌리 도프드 T N이 있을 때 VBE와 VBC가 있어. 근데 우리가 아는 모델의 IC는 IS에다 익스포넨셜 VT분의 VBE를 1을 뺀 거죠. 이건 나중에 생략합니다. 그죠? IE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죠? 왜? 알파가 뭐였어? 알파 기억나죠? 베타 플러스 1분의 베타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값이 커지면 얘는 거의 뭐에 수렴합니까? 1에 수렴하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I2는 뭐와 똑같아. I2는 거의 0과 같아.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였죠? 베타분의 IC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 물론 또 얘도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형태로 여기에 다이오드만 설치하면 IB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IC는 원래 요거다. 그죠? 맞습니까? 이 IC죠.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입력값과 출력값 입쓸 때 이렇게 회로를 등가 회로로 만들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PMP는 어떨까요? PMP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PMP는 이 뒤에 여기 답안지가 있거든요. 여기 답안지가 있어요. 근데 PMP를 볼게요. PMP는 여기가 낮다. 여기가 높다. 그래서 에미터가 위로 가 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했을 때 에미터가 이쪽이니까 여기가 P 헤빌리 도프, 여기가 N P, 그지? 그 다음에 에미터와 베이스, 그 다음에 컬렉터 이렇게 있을 때, 컬렉터 이렇게 있을 때, 컬렉터죠. 여기가 베이스겠죠. 이랬을 때 에미터. 그랬을 때 V 여기가 높아야 돼. 왜냐면 순방향으로 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VEB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맞죠? 순방향. 여긴 역방향이어야 되니까 P에 마이너스 걸리고 이게 플러스 걸려야 되니까
BC가 뭐여야 돼? 보다 크네. 맞죠? 이렇게 돼야지 얘가 액티브 모드로 들어가고요. 액티브 모드로 들어가고요. 액티브 모드로 들어갈 때 이거를 표현하면 E가 위쪽에 있게 그려놓고 여기서 너무 뻔한 건 뭐야? IC는 또 뭐죠? IC는 뭐죠? IS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EB가 되죠. 왜 B가 아닌지는 알겠지? 여기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그죠? EB가 되겠죠. 그죠? 이게, 이게 아래로 바뀌어도 똑같지 않겠어요? P 플러스 N, P여도 내 의도는 여기와 여기가 손방향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에미터고 여기가 베이스면 VEB라고 표현할 거야. 0보다 커야 되니까. 그지? 이렇게 IC가 되면 요거에 또 똑같이 베타분의 1 하면 IB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공식 IC는 I2죠. I2는 IC 더하기 IB. 요거였죠. 그죠? 요거는 여전히 저기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여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지금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큰 전류가 이렇게 배분되는 형태야. 맞아요? 이 전에 가볼까? 아, 음. 전에는 어떻게 됐어? 에미터 베이스에서 이렇게 들어간 전류가 그죠? 얘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뭐야? IE는 IB 플러스 IC가 똑같죠? 이거 나오는 거 요렇게 요렇게 그죠?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이건 똑같은 얘기 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IE는 IC로 나가고 IB로 나가니까 IE는 소스가 되는 느낌이고 원천 흐름. 그 다음에 여기 NPN에서는 뭐야? NPN에서는 IE가 여기고, 그죠? IE가 여기야 여기, IE가 여기야 여기, 여기로 나가는 거지. IB랑 IC가 합쳐지는 형태니까 IE는 출력부가 되는 느낌.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디가 출력부가 되고 어디가 인풋부가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봅시다. 이 문제에서 만약에 RL이 너무 크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RL이 어디예요? 여기 문제 봅시다. 여기 RL 여기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505mm 지금은 그 다음에 여기에 나는 여기가 에미터겠죠? 그죠? 여기가 베이스겠죠? 컬렉터 네니까 이건 NPN이라는 얘기네. 그죠? NPN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VB를 걸었네. 그리고 이게 2볼트네. VB는 얼마인지 얘기했나요? VX can be dropped below 0.8. VX가 어디야? VX 여기서부터 여기가 VX겠네요. 그죠? VX가 below 0, then 0.8 so that the collector junction is toward bias, forward bias. In this case, BJT no longer operating in active mode. 내가 얘기했지. 얘가 그럼 기본 과정이 0.8V에서 턴온 되네. 그죠? 이거보다 클 때. 그러면 이거보다 여기서부터 VX가 무조건 0.8V보다는 커져야 이게 손방향이고 이게 역방향이 되거든. 근데 만약에 이 0.8V보다 작아 버리잖아. 그럼 여기도 순방향이고 여기도 순방향이니까 세츄레이션 모드로 간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액티브 모드로 활약하고 싶으면 대체 내가 이 RL에다가 어디까지 넣어줄 RL의 저항을 얼마나 조절해야 돼?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처음에 내가 여기 RC 요거예요. RL 요거 RL이라고 합시다. RL 내가 RL을 0볼트라고 해. 여기에 그냥 쇼트 났다고 쳐. 그럼 여기에 2볼트 걸리니까 여기 몇 볼트 걸려? 2볼트 걸리지. 그럼 여기 0.8볼트 걸리고 여기 2볼트 걸리니까 여기 커먼 에미터에서 에미터 다 똑같잖아. 접지시키면 이 2볼트가 언제나 뭐보다 커요? VB2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괜찮아. 액티브 모드까지 가. 근데 언제까지? 0.8볼트까지 갔을 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8볼트면 여기서 얼마 써야 돼? 얼마 써야 돼? RL이 여기에 걸리는
VL이 몇 볼트여야 돼? 1.2볼트여야 되지. 여기 2볼트잖아. 2볼트에서 0.8볼트 빼면 1.2볼트. 그러니까 여기서 1.2볼트를 다 소진해 준다면, 그죠? 1.2볼트를 다 소진해 준다면, 그때 500ohm이니까 1.2볼트를 내가 저항 몇? 0.5에다가 소진시켜 준다면, 당신은 어느 정도의, 어, 500, V는 IR. 이게 1.2볼트를 소화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저항값은 500. 저항값은, 저항값이 500이 아니죠. 저항값이 몇일 때, 커렌트가 내가 주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커렌트가 IC잖아. 그럼 IC 값을 우리가 알지 않아? IS 값 줄 거고, 익스포넨셜에. 그죠? VT분의 VB인데, 얘가 0.8일 거고, 얘가 아는 값이고. 그럼 이거 계산해서 IC 하면 IC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IC면 몇 볼트까지 허용할래? 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걸 요 단락에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여기서 액티브 모델까지 가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봅시다. 계산하면 IS 고맙지. IS 얼마인지 나왔습니다. IS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7승 A래요. 그 다음에 VBE 죄송합니다. 지금 카톡이 오네. 음, 카톡을 잠깐 로그아웃 시킬게요. 죄송합니다. 자, VBE는 0.8이에요. 0.8볼트. 그다음 베타가 100이래. 베타를 왜 주어줬을까? 신기하네. 우리가 아는 베타는 베타분의 1에다가 I 뭐를 하면 IC를 하면 IB다. 이거잖아요. 맞죠? IC는 뭐예요? IC는 베타 IB이기도 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어, 네. 요것만 일단 알고 있읍시다. 베타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고 우리가 아는 건 뭐야? 알파는 베타 플러스 1분의 베타 요거밖에 모르잖아. 맞잖아.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거 액티브 모드 맞아?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딱 봤을 때 VB2가 0.8이야. 그지? 근데 여기가 500이야. 그럼 내가 여기에 고르는 IC만 먼저 구하면 되겠네. IC를 구하면 여기가 곱하면 여기에서 소화되고 있는 VL을 알 거고 2볼트 VCC에서 VL을 뺀 다음에 그 볼테지 Vout이 어디에 걸려? 여기서부터 여기 걸리죠. 근데 Vout이 뭐네? Vout이 VX네 여기서는. 그죠? 그러면 요게 뭐보다만 크면 0.8, 즉 VB2보다 크면 얘는 액티브 모드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VB2는 0.8입니다. 결정. 역으로 가봅시다. VB는 0.8입니다. 0.8. 그죠? 근데 이게 액티브 모드로 가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0.8보다 커야 돼. 그래서 2볼트에서 내가 여기서 얼마 정도 VL을 소화시켜 주면 VC에서 VL을 얼마 소개시켜 주면 Vout인 이게 0.8보다 클 거냐. 그래서 VL이 결국 1.2보다 얼마 정도면 작을 거냐. 이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이거 계속 이러네. 자, 이러면 내가 IC를 미리 구했어. IC는 IS 값에다가 exponential VT분의 VB 하면 1.153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1.153 미리암페어잖아. 근데 이게 뭐야? IC잖아. 근데 우리가 IB를 어떻게 구하냐 그랬어. IB는 베타분의 1의 IC 아니었어? 원래 근데 이게 베타가 몇이래? 100이래. 그럼 이거 100분의 1 쳐주면 이게 1.153 마이크로로 바뀐단 말이야. 이게 밀리가 마이크로로 바뀌어요. 그죠? 그죠? 이거 계산하면 요 안에 이렇게 0.01 해가지고 3개 넘기면 11.53 마이크로 암페어잖아요. 그래서 내가 흐르는 IE는 IB 더하기 IC인 건 알고 있거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요거랑 더하는 거니까 1.165 미리암페어 되네요. 여기 있네. 괜히 계산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내가 IE 어디야? 여기 지나는 거에 자, 여기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그죠? 그러면 IE를 구할 필요도 사실은 없네. 왜? 이게 KBL 쓰면 여기서 IC 얼마인지 알았죠? 그럼 IC에다가 뭐 500, 0.5 곱하고 그죠? 거기에다가 내가 VX를 하면
뭐가 돼야 돼? 2볼트가 돼야 되네. 그죠? 그래서 V 여기서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VX는 VCE에 해당되니까 이게 1.424가 나오네요. 그러면 1.424. 그럼 1.424가 됐어. 1.424가 Vout이네. Vout은 VX네. VX는 VB2보다 커요, 안 커요? VB가 0.8이잖아. 크네? 그럼 얘는 액티브 모드. 액티브 모드 맞습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모드. 야, 언제까지 네가 RC를 늘려주면 액티브 모드일래?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아. 그럼 언제까지? 언제까지? 너 여기서 1.2V 쓸 때까지. 맞죠? 그래서 VCC에서 VR이 아니라 VL이지. 이게 1.2V보다 작아지기 시작하면 뭐가 됩니까? 1.2보다 작아지기 시작하면 볼 것도 없이 얘는 순방향, 여기가 순방향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원래 순방향이요. 그죠? 여기는 순방향이고. 여기가 순방향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즉, 여기가 0.8이 되는 시점부터, 여기가 0. 여기 VX가 0.8V보다 작아져. 그러면 더 이상 not anymore 액티브 모드지. 액티브 모드 아니야. 그러니까 1.2보다 작아. 그럼 계산은 너무 간단하지. 2볼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몇이야? IC였죠. 그럼 계산하면 내가 VCC에서 VCE 우리가 궁금한 거 이게 0.8보다는 커야 되는데 그죠? 0.8보다는 커야 돼. 그런데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게 RC는 0.5야. IC는 계산이 가능해. 그죠? 그러면 IC가 500이라고 지금 줬는데 여기서 RC 어디까지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RC는 모르는 미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VCC에서 VCE는 뭘로 해요? 0.8로 잡아버리고 여기가 2볼트니까 1.2볼트를 내가 거기에 흐르는 IC로 나눠주면 그죠? 여기 RL이 가질 수 있는 최대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 IC 계산법 저 앞에 1. 몇이었어? 1.153 암페어. 여기에다가 1.153 암페어를 1.153 암페어를 넣어주면 여기에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이 바로 이거다. 계산 다 해놨네.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RC 이거 RC 아니에요. RL이겠죠. RL 여기에 해당되는 거. RL이 없어. 그러면 이게 2볼트니까 2볼트일 때 여기에 흐르는 여기서부터 여기에 걸리는 볼테이지는 몇이야? 2볼트겠지. 그래서 2볼트. 쭉 떨어지다가 어디까지? 0.8볼트까지 버텨준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500일 때는 여기에 1.424. 그죠? 이 얘기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VCE가 무조건 뭐보다는 커야, VBE보다 커야 나는 액티브 모드로 할래. 이 얘기가 답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손방향, 역방향이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자, BJT의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이게 V1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VB2죠. 맞죠? VB2가 고정되면 내가 IC는 뭐야? IS 이거 상수죠. 이거 상수. 익스포넨셜 VT분의 VB2잖아. 맞죠? 근데 이 VB2는 어디서 왔어? V1으로 여기 픽스된 값이 어떤 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이냐면 요 값이 정해지면 여기에 볼테지가 정해지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고정값이죠. 그죠? 이게 고정값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VCE를 여기서부터 여기죠. 여기 해당하는 VCE를 내 맘대로 아무리 바꿔도 네가 흐르는 전류는 안정적으로 고정해 줄게. 왜? 그거는 IS라는 상수의 익스포넨셜에 VT분의 V 여기선 1이니까 V1으로 고정돼 있으니 네가 여기를 아무리 튜닝해도 나는 고정적인 IC를 유지할 거야. 이게 이 얘기입니다. 네가 VC를 아무리 조절해도 여기도 또 해서 여기다 올려보면 결국 그 값은 요거고 요거는 IC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forward active region으로만 들어가면 네가 VC를 넣어줌에 따라서 뭐가 여기에 값이 고정된다. 그럼 saturation 모드가 여기거든요. 이렇게 돼요.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saturation 모드가 뭐였어요? 여기 순방향, 여기 순방향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VC 여기가 세지면 여기 내려가는 것도 세지만 여기 올라가는 것도 세져서 여기에 올라가는 게 여기에 닿을 때까지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세츄레이션 모드예요. 세츄레이션. 세츄레이션 모드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이 들면 쭉 앞으로 가봐. 여기서 세츄레이션 모드 여기 있네. 여기서 여기 있네. 포워드인 경우에 포화라고 했는데 그게 어딘지 알겠죠? 아시겠죠? 어.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만약에 여기를 튜닝해 줄 수 있다 쳐봐. 그러면 VBE를 내 마음대로 조절 가능한다고 치면 여기를 조절하면 여기에 IC가 조절되겠죠. 왜냐면 이게 익스포넨셜 뜨고 IS 뜨고 VT분의 VBE니까 요걸 조정하면 얘는 드라마틱하게 변하겠네. 맞죠? 그 얘기가 VB를 조정하면 IC가 익스포넨셜 관계식으로 변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IS 상수는 그냥 알파라고 치면 이 알파가 어딘가에 묻어 있겠죠.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온도를 올리면, 자, 온도를 올리면 이게 또 이런 식으로 가고요. 온도를 낮추면 쿨링이니까 보라색 이렇게 간다. 그래서 내가 똑같이 이렇게 걷다 치면 여기 VBE일 때 똑같은 VB를 걸었지만 온도가 좀 올라가고 온도가 떨어졌을 때 온도가 올라가면 IC가 훨씬 많이 흐른다. 교수님, 왜 온도가 올라가면 5도씩 올라갈 때마다 IC가 두 배가 됩니까? 왜냐면요. 요 IS 값 때문에 그럽니다. IS 우리 배웠죠. A에다가 Q에다가 DN에다가 WB에다가 그다음에 뭐죠? NP0였나요? 그랬죠. 맞죠? 맞습니까? NP0 맞나? 나 기억도 가물가물해. NP0의 제곱인가? 여러분 이렇게 NP0 여기 어디였는데 여기는 NP0 맞네. 그죠? NP0였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니까 DN이 늘어나겠지. 온도가 올라가면 디퓨전 값이 늘어나겠잖아. 그리고 디퓨전 값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온도가 늘어나면 아까 NPN으로 있을 때 여기에 이 공핍층의 두께도 늘어나기 때문에 공핍층의 두께가 늘어나면 이 WB가 줄어요. 그죠? 그럼 WB도 심지어 줄어. 그러면은 뭐야? 컨스탄트 밸류인 이 IS가 증가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VC 네가 아무리 조절해봐. 아무리 조절해봐. 뭐가 돼? 뭐가 변해? 안 변해. 여기에 상수값으로 고정된다. 다만 이 상수값을 고정해서 변할 수 있는 값은 뭐야? 이거 엄하게 얘기하면 여긴 지워야겠죠? 여기는. 그죠? 왜냐면 실제로는 세츄레이션 구간에서는 이렇게 올라올 테니까. 그죠? 근데 확실한 건 VBE가 너의 이 전체 IC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VB가 결정되는 거는 IC가 아무리 조절이 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IC는 결정이 된다. VC가 아무리 조절하더라도 IC는 픽스된 값이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래? 볼테지 커런트 소스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볼테지 커런트 소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볼테지를 바꾸면 뭐가 의존적으로 바뀌어? 커런트가 바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그샘플인데 여기 봅시다. 여기 IC네요. 우리 IC 뭐죠? IS에다가 익스포넨셜에다가 VT에다가 VB이잖아요. 이건 알고 있죠. 근데 또 뭐였어? IB는 베타분의 1 IC였죠. 그죠? 맞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IC는 베타 IB예요. IB가 언제나 작다 그랬잖아. 0에 수렴할 정도로. 이 베타 값을 알면 IC를 알겠죠. 그죠? 그럼 보세요. IC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VBE를 알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VBE 값을 이렇게 줬을 때 각각 값이 이렇게 된다는 건 얘 알지. 얘는 알지. 그다음에 얘는 몰라. 근데 내가 얘를 알아. 뭐 IS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뭐 IS 나오겠죠. IS 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 IC랑 IB를 보세요.
IC랑 IB의 관계가 정확하게 100분의 1인 거 보여요? 100분의 1이면 이 베타 값이 몇이야? 100이란 얘기지. 그럼 무슨 얘기야? 100배 증폭 회로를 가진 트랜지스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거기에다가 내가 C를 아무리 조절한들 VB를 고정해 주면 거기에 맞는 IC 커렌트는 저기 마이크로 암페어로 다 나온다. 마이크로 암페어, 밀리 암페어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결국은 네가 VB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IB는 거기에 100분의 1만 때려주면 된다. 왜 100분의 1이지?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액티브 모드에 활동할 수 있는 다이오드에 대해 아니 저 BJT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를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IE는 IB 더하기 IC를 공식을 쓸 거고 IC에다가 베타를 치면 IB인 거고 이런 공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 그다음에 IS 익스포넨셜 VT분의 V BE 이 모델이 IC라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IC가 VB에 디펜던트니까 볼테지 디펜던트한 커런트 소스. 그죠? 그 얘기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웬만하면 지금 40분 이내에 끝내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1시간 되니까 듣는 것도 힘들더라고. 수고하세요.